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동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 좀 맥주 한잔 하셨어요? 조금 빨리 왔습니다. 당연히 홍대에 갔었죠. 혼났습니다. 네. 가서 길 찾느라고. 네, 길도 네. 또 아니 사실은 좀 우리가 이 교수님들이 좀 이쪽 저쪽 흩어져서 네, 뭐 네, 좀 네. 대화도 좀 나누고 이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뭐 제가 좀 준비할 때 좀 생각을 미처 못한 것도 있고 또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글쎄, 뭐 그런 뭐 복잡한 어떻게 뭐 좋아요. 움직일 수가 없어서. 아니 예를 들어서 뭐 넓게 뭐 여기 가는 것보다도 좁게 그냥 거의 뭐 통조림 같이 앉았는데 그냥 고등어 통조림을 생각해서. 자, 오늘 이 네. 자유인의 서재는 이 책입니다. 에리 프롬이슨 Escape from Freedom. 이 디자인 아주 독특하게 있었네요. 에리히 프롬이슨 Escape from Freedom이에요. 네. 자유로부터의 도피입니다. 한 시대의 명제에서 현대 고전의 반열에 오는 책이다. 에리 프롬의 Escape from Freedom. 오늘 이 책은 지난번에 우리가 했습니다. 노예 얘기를 같이 들고 오셨어요. 뭐 거의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자유로부터 도망가서 노예로 간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죠. 네, 정확히 네, 그렇게 설명하시려고 지금 노예 길도 가지고 오셨는데 네. 우리 조동훈 교수님은 철학을 하시지 않으신 분인데 오늘 이 책을 들고 오셨어요. 아이고 죽겠습니다. 그 사실은 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이 관점은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겠습니다만은 호르카이머라든지 아도르노라든지 소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설치되었던 사회연구소,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라 그러죠, 우리가.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나중에 한나 아렌트 이렇게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만은 그쪽에서 얘기했던 소위 어떤 계몽에 대한 실망감, 말하자면 우리가 르네상스 이후 계몽 시기가 쭉 있었고 인간은 어디까지나 낡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그런 어떤 사회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데 대한 반성이랄까 이런 걸로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만들어졌었거든요. 말하자면 그 계몽의 역설, 계몽의 변증법 이런 책은 이제 계몽의 변증법은 호르카이머 저서의 이름이기도 합니다만은 바로 그런 우리가 자유롭고 개성적인 어떤 각자 살아있는 개인들로 구성되는 상호 민주적 질서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꿈과 이상을 가지고 쭉 나와봤던 게 르네상스 정신이고 계몽의 정신인데 20세기 중반 초반을 지나면서 보니까 오히려 그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더라 하는 일련의 연구가 말하자면 계몽기 전체에 대한 연구와 반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나중에 소위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좌파가 이제 내려가서 68 문화혁명으로 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좌익으로 흘러가게 되죠. 근데 그 전 단계, 유럽 좌익으로 완전히 흘러가기 전 단계의 핵심적 명제가 바로 이 자유로부터의 도피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과연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데 질문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우리는 자유롭기를 원한다고 늘 얘기를 해왔는데, 오히려 인간은 자유롭게 원하는 게 자유를 원하는 존재가 아닌 것 같다는 게 이 책의 요지인데, 우선, 조 교수님께 좀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철학을 전공을 안 했지만 이 책을 이제 좀 고집을 한 게 뭐냐면은 사실 고전에서 우리가 이제 현재를 좀 읽어야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자유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자유로부터 피한다고요. 그래서 이 자유로부터 도피에다가 조금 우리가 말을 바꾸면은 그 시장으로부터 도피를 우리가 대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꼭 자유시장이 아니더라도 그 시장으로부터 도피에 왜 사람들이 나름대로 경제 활동을 하면서 말이죠. 자기 이제 뭐 소유권 갖고 그렇죠. 계약의 자유에 따라서 열심히 하고 또 자기 부를 갖다 축적을 해서 또 뭐 기여하고 사회에다 말이죠. 그런 활동에서 우리가 왜 저 의기소침해지는가? 바꿔 말하면은 제가 조금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억측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경제 민주화도 사실은 시장으로부터 도피의 하나의 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는 시장은 자유의 본질이죠. 근데 하여튼 뭐 경제 민주화라는 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시장으로부터 도피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을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개인의 어떤 이제 자유는 영향이 좁아지는데, 그걸 또 민주화라고도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민주화라는 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어떤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하는 건데, 이거는 경제 민주화는 사실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좀 조이는 거거든요. 권력을 자유를 반납하는 네, 그렇죠. 거죠. 반납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걸 또 민주화라고 말을 붙이나? 사실은 엄밀히 보면 그거는 경제 노예화, 경제의 노예화가 되거든요. 사실은 그때 그렇죠. 말하는 민주주의 또는 네네. 민주화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네. 민주주의하고 다르죠. 네, 그렇죠. 말하자면 그래서- 인민민주주의 네네네. 또는 뭐 공산주의가 얘기하는 네네. 인민공화국에서의 민주주의 뭐 이런 걸 네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경제민주화의 네네. 본질이죠. 그래서 그 경제 민주화라는 건 사실 우리가 말을 그렇게 워딩을 했을 뿐이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경제 노예화인데 이런 흐름 자체가 최근에 이제 2008년도에 뭐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잠깐만 뭐 신자유주의가 뭐 이렇게 뚜렷하게 실체있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뭐 맹공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없는 거를 가상의 어떤 허삽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좀 2012년도 한국 상황에서는 우리가 한번 이 책을 한번 다시 봐야 되겠다. 왜냐면은 고전이라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참 지난 책을 갖다 다시 보는 건 아니고 시사하는 게 있으니까. 이 책은 근데 좀 새로 나온 책입니다. 네, 옛날에 네. 제가 네. 봤던 책은 이 표지가 아니었는데 네. 좀 새로 나온 네, 아주 그리고- 뭐 보기 네, 좋게 네. 그리고 또 디자인도 좋고 재밌는 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것도 참 글쎄 제가 의미를 이렇게 부여해서 그런지 몰라도 에리 프롬 아니에요? EF인데 이게 이제 escape란 말이죠. 그리고 F가 from freedom이야. 그러니까 에리 프롬은 태어날 때부터 escape from freedom을 짓게끔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농담인데 어떻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나 그거죠 보면. 그 사실 네. 자유로부터의 네. 도피라는 게 이 네. 시장으로부터의 도피와 같은 말이다 저는 이런 그렇게 해석을 하는 말씀이신데 거죠. 예, 그렇게 해석을 했다 그거죠. 네. 굉장히 그 그래서- 인사이트가 있는 발언이고요. 네. 사실 이게 그 에리 프롬은 심리학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회 심리학자더라고요. 사회 심리학자 네, 이제 네, 이렇게 네. 불리도 되는데 프로이트 좌파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또는 이 사실 프랑크푸르트 학파 자체는 약간 좌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에리 프롬은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잠깐 속했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네. 거의 뭐 평생의 대부분을 이제 미국에서 보내고 네, 네, 네. 말리는 스위스에서 아마 잠깐 살았는가 네, 네, 하는 합니다만은 그랬었죠. 근데 이 에리 프롬이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조인하던 당시에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가장 그 키워드나 또는 연구의 주제는 어떻게 해서 전체주의가 나타났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네. 말하자면 나치즘, 스탈리니즘 이런 이제 네. 소위 서구 사회라는 것이 근대 이후로 민주주의를 추구해왔고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기초로 한 것인데 네, 네, 네. 자유로운 민주주의라는 것이 쭉 오다 보니까 왜 이상한 어떤 지점에서 오히려 거꾸로 가서 독재를 정당화하고 전체주의를 정당화하고 국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주기를 원하게 되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변질되었단 말이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네, 네. 하는 건데 에리 프롬은 인간의 본성에 그런 요소가 있다고 보는 네, 거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사실은 자유를 뭐 쟁취하는 노력도 하지만 한편 포기하려는 어떤 집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 책이 쓰여진 건 1941년이에요. 그래갖고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암담했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1941년 같으면 네. 나치즘이 이제 그렇죠. 거악할 때입니다. 네, 거악할 때죠. 그래서 뭐 전쟁에서 져 갖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배상도 해야 되고 뭐 그 당시에도 아시겠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은 하여튼 하이퍼 인플레이션 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뭐 도배 그런 데 우화도 나오고 뭐 아침하고 점심하고 물가가 달라져 갖고 아침보다 점심이 올라서 빵을 못 사 먹고 그 말마로 왕국 시절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사회가 이제 어지러워지니까 뭐 어떤 독재를 기울 거다 생각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사회상이 아니더라도 민주적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인간에게는 뭔가 하여튼 뭐 자유를 쟁취하려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유권을 놓으려고 그래서 뭔가 자기가 대중의 어떤 그러니까 한몸이 돼서 자유권을 놓으려고가 네. 아니고 대중이나 국가에 귀속되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귀속됨으로 해서 원초적인 어떤 유대 관계에 준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공동체가 이제 아주 원시 공동체면 그렇게 유대가 있었는데 그것도 아닌 이게 복잡한 세상에서 과거의 향수를 갖고 그 원시적인 유대 관계의 대체가 되는 제2의 유대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조직이나 또는 대중에 함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중적인 거를 잘 픽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이 아주 불후의 어떤 명저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뭐 이게 뭐
그 당시에 사회상을 얘기했다면은 문제가 뭐 그렇게까지 문제라기보다도 이제 뭐 충격이 크질 않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존 듀이가 얘기한 건데, 뭐 듀이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교육학자인데, 그렇습니다. 뭐 그 반파시즘이 아닌, 그냥 다시 파시즘이 아닌 반파시즘으로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역시 민주주의는 어렵다.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과거에 그 당시에 어떤 사회상의 독재라든지 전체주의를 몰고 가는 것만은 아니고 민주주의 자체는 이렇게 우상화나 거기에 함몰되고 거기에 연결해서 자기가 스스로 위안을 받으려는 인간의 속성이 있다는 거를 존 듀이도 다시 한번 이렇게 나름대로 승인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또 동의를 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린 네. 애들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한 예술가 또는 대중 가수 뭐 연예인 이런데 이제 빠가 돼가지고 뭐 함몰되고 동일시되고 누가 죽으면 따라 네네. 죽고 뭐 이런 네. 것도 다 그런 현상들이죠. 네, 뭐 그런 예를 들어 거죠. 스탈린이 네. 죽었을 때 그 당시 구소련 전역에서 30몇 명인가가 멀쩡한 사람들이 따라 자살을 했다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현상들이죠. 뭐 최근에 뭐 빠 현상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뭐 안빠, 박빠, 뭐 노빠 이런 게 다 똑같이 이제 말하자면 하나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자기에게 일치시킴으로써 말하자면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자유는 싫은 거죠. 자유는 불안하니까. 자유는 불안하니까. 네, 참 이게 이 책이 말이죠.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인간은 철학적 문제인데 말이죠. 신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잖아요. 가운데 네. 이제 태어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존 질서에 던져지는 거죠. 원초적인 어떤 그 질서가 만들어진 건 아니고 기존 질서에 던져지니까 피투성이죠. 피투성. 그러니까 게버르픈 하이트. 그래가지고 사실은 적응을 하면서 뭔가 자기를 개척을 해야 되는데 또 한편 보면은 그 거대 질서 속에서 비춰진 자기가 되게 나약하고 무력하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인 네, 그런 그렇죠. 기본 네,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중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된 갈망이 있지만은 또 자유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집념도 있다는 거죠. 집념이라기보다도 자유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성향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다. 네, 그래서 그 양면성을 좀 다루는 건데, 그래도 뭐 인간은 아무래도 하여튼 뭐 천상도 아니고 지상도 아니고 불멸도 아니고 금방 죽는 것도 아닌 중간자지만 그래도 자유의지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따라서 자유의지를 갖고 자기하고 사회를 갖다가 긍정적으로 일치시키는 건 맞는데 부정적으로 일치시키는 건 아니죠.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은 이제 하나의 경고죠, 경고. 그러니까 양면에 다 있는데 인간이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사회하고 생산적인 어떤 연결고를 갖다가 연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 행간에 많이 흐르더라고요. 네. 그렇죠. 인간은 예를 들면 자유를 추구하는 듯한 외형을 지니고 있지만 사실은 심리학적으로 네. 특히 사회적 조건에 따른 여러 가지 심리적 영향상 자유를 포기하는 특성도 있다. 네. 근데 그것하고 네네. 소위 에리 프롬이 얘기하는 자동인형 네. 또는 자동인간 네네. 이런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 자동 인형은 보면 이제 이 책에 이제 특히 이제 5장을 이제 독자께서 보시면 예. 좋겠는데요. 앞에는 이제 서론입니다. 1장, 2장.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도피 메커니즘이죠. 예를 들어서 도피하고자 하는 어떤 성향이 있다는 알아요, 우리가. 예. 그럼 이제 어떻게 도피할 거냐. 그게 이제 사실 이제 논문으로 치면은 이제 메인 바디가 되는 거 맞잖아요. 이제 그 안에 보면은 이제 도피하는 하나 메커니즘, 통로로서 이제 자동 인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뭐 이런 예를 많이 들어요. 뭐 저기 제가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해드리면은 예컨대 체면을 갖다 이제 거는데 체면을 갖다 그럼 이제 피실험자한테 이제 체면술사가 체면을 거는데 그 체면을 걸 때 그 사람한테 이제 거짓 정보를 주고 체면을 거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나중에 깨어나면은 그 피실험자가 실제로 그 일이 있었던 거로 자기가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안에 나오더라고요. 복잡한 상황인데 결국 체면을 걸면 체면 걸린다. 따라서 외부에서 잘못된 정보를 자기 정보로 오인한다라는 것이 제일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쉬운 예가 몇 개 나오는데, 일기예보 같은 것도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여기 이제 그대로 5장에 나오는데, 어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배를 이제 빌려서 낚시하는 사람을 이제 같이 이제 대조했는데, 어부는 뭐 굉장히 그 해상의 어떤 그런 뭐 기후변화에 예민하잖아요. 그래갖고, 일기예보를 안 들어도 경험상으로 지금 뭐 되게 어떻게 될지 자기 나름의 지식을 갖고 얘기를 해요. 예. 자기 나름의 관찰, 그 다음에 평소의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체계화된 거죠. 그러니까 기상학자는 아니더라도 그게 지식인데, 거기에 이제 배에 이제 승선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기예보를 듣고 그걸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그거는 자기 지식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부가 예견한 것이 실제 이제 뭐 이 예보하고는 안 맞다 하더라도 그거는 지식이게 되는데,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어부가 아닌 일반 어떤 그 승선한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는 이제 남한테 들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좋은 예가 뭐냐면은 이 정치 기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제 기사를 보고 독자들이 그 정치인의 어떤 사고를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 뭐냐면은 그 정치 기사를 쓴 기자의 생각을 읽었을 뿐이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사실은 자기 거로 일잡할 만한 링크는 없어요. 정치 기자의 어떤 견해죠. 이걸 마치 뭐냐면은 그 정치인의 내면 세계 자기가 들어가서 본 것 같이 생각하는 거. 이런 거 등등이 다 뭐냐면은 익명의 권리, 익명의 어떤 권위가, 이것이 익명의 권리가 아니죠. 말을 잘못했는데 익명의 권위. 그렇죠. 익명이니까 거기 우리 저항을 못 한다는 게 다 이렇게 남한테 어떤 만들어진 거를 자기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네. 지금 이 책 보면 예를 들어서 중세 사회와 근세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분석들을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뭐 네. 말하자면 켈빈이즘이라든지 또는 뭐 루터이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중세 속박이나 네. 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네. 말하자면 근대화 운동을 서양 철학자들은 대개 이제 루터로부터 많이 잡습니다만은 네. 네. 거기에도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네. 사실 종교에도 권위주의적인 요소가 네. 굉장히 많고 네. 자유라고 하는 교회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이 또 다른 권위를 확대 재생산하게 된다는 점에서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소위 자본주의 정신과 프로테스탄트의 윤리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해석도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 이제 이 지식을 섭렵한다는 측면에서도 이 책이 굉장히 재밌는데 네. 네. 사실은 이 에리 프롬 같은 이런 생각이 이제 장 보드리아르라든지 소위 유럽의 오늘날 우리가 열고 있는 좌파 또는 그 급진 좌파의 어떤 마르쿠제의 어떤 사상 이런 데도 많이 녹아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소위 자유로부터의 도피 문제는 사회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반면에 에리 프로는 그것을 인간의 내면적 본성에서 찾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네. 이제 제가 볼 때 좀 네. 차이점인데 네. 예를 들어서 또 뭐 우리가 좀 이 책에서 꼭 알아야 될 어떤 개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학성, 피학성 뭐 이런 것도 좀 분석도 되고 하나요? 뭐 그렇죠. 그것도 이제 뭐 여기 이제 자유로부터 도피, 예. 그 메커니즘이 중요한 건데 두 번째 우리 얘기할 게 이제 자동 인형 다음에 이제 가학성, 피학성이죠. 이것도 이제 결국 상반돼 보이는 것 같지만 같은 뿌리라는 거죠. 외롭고 무력하니까 남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또 정반대로 또 뭐죠? 남한테 지배를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그 가학성, 피학성이라는 것도 하나의 이제 도피 메커니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많은 걸 또 그걸 도피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네. 도피 메커니즘에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메커니즘이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그 권위주의,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안에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권위에 의존하고 또는 권위를 가지고 또 누구를 지배해야 되니까 이제 가학성, 피학성 들어오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동 인형 이런 것이 다 메커니즘 되는 건데. 이 가학성에서 우리가 실제로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거 경제 민주화 연결을 해서 좀 볼 수 있는데, 원래 가학성이 뭐냐면은, 내 너를 지배하는 거는 내 너를 사랑하니까 지배하는 거다. 뭐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하죠, 보면요. 너는 나한테 기댈 권리가 있어. 말이 안 되는 건데, 나한테 의존할 권리가 있고, 이걸 우리 최근에 말이지, 경제 민주화하고 한번 연결해서 보면, 내가 어떤 분이 말이죠. 제 실명을 말씀드리긴 거북하지만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 민주화를 하지 않으면은, 예? 한국 경제 구조가 좀 절단 나. 따라서 내가 경제를 사랑하니까 필요한 때 우리가 뭐죠? 나한테 지배를 받아야 돼. 정치 권력이 지배를 받아야 돼.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보면요. 근데 사실은 경제가 정치 권력이 지배를 받아야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눈에 보일 때 세상이 그렇죠. 무질서 보이죠. 그렇죠. 불안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금방 누군가 사고를 칠 것 같이 불안하죠. 그렇죠. 이 툴을 통해서도 일종의 사실 그 뭐 가학성, 피학성 이상 심리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합리적으로 볼 수 없는 건데 경제 민주화 뭐 어떤 제가 정확한 일대를 매칭을 못 시키지만 그 흐름에는 보면은 이상 심리가 있다는 거죠. 경제는 굉장히 부질서하고 무너지기 때문에 내 너를 갖다 잡아줘야 돼. 나한테 기댈 권리가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갖다 내가 아끼니까 너는 나한테 기댈 수가 있어. 하는 게 이게 사실 가학성이죠. 그게 많이 흘러 있다는 겁니다. 지금 경제 민주화 쪽에도. 그러니까 왜 경제 민주화라는 거는 폭력과 사랑의 결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성추행범이 내가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또 하나 가학성 피학성에서 이제 저도 이번에 뭐 공부를 하면서 좀 알게 된 건데 우선 이제 달리 보이니까 다른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은 이제 뿌리고 그다음에 가학성 피학성 전부 다 공생을 갖다 얘기해요. 공생은 이제 말이 그렇지 우리 편하게 하면 우리가 남이 가죠. 따라서 너하고 나를 벗어나서 제3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잃고 뭔가 반납을 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우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죠. 사랑은 뭐냐면 사랑은 뭐냐면은 자기 개성을 갖고 자유스러운 그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평등하게 서로 인정해 주는 게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좀 말씀하는 어떤 공생.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신비어스로 나와 있지만은 내용적으로는 아주 좀 사실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런 좀 저급한 공동체주의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짚어내자. 그래서 사실 그걸 극복해야 된다. 뭐 이런 요지가 이제 소위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든지 아트 오브 러빙이라든지 이제 이런 작품들에 계속 사용되어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제가 뭐 아트 오브 리빙을 이제 보진 못했는데 뭐 맥락으로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그 아트 오브 러빙을 사랑의 기술 뭐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그거를 이제 어떤 학생들은 그걸 연애의 기술인 줄 알고.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 그 책 나왔을 때 이 남녀가 이렇게 뭐죠 이렇게 이제 뭐 좌상인도 서로 이렇게 껴안는 거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표지가. 그래갖고 그 표지만 보면은 진짜 무슨 연애 기술이 되는 것처럼. 사랑의 테크닉인가요? 그러니까, 자, 또, 오늘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뭐 많이 해왔는데, 왜냐면은 이제 제가 잘 철학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거짓 인형.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많은 걸 좀 배워야 되는데, 우리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정체성을 갖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은 그게 없으면 남한테 기대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제 뭐 서로 기대는데 사람이 있을 때 그런 기대는 것도 다른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은 그 기대는 관계 속에서 나를 정립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뭐냐면은 자기를 잃고 자기를 버리고 뭔지 모르지만 거기에 자기가 함몰되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실 이런 거죠. 네. 이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가 free라고 얘기할 때 freedom, escape from freedom이라고 얘기하면 몸으로부터의 자유죠, 사실은. 네. 근데 escape from freedom이 되어버리는 건데 사실 free는 free from이죠. 몸으로부터의 자유가 그 본질인데 이 좌익들은 이 단어도 거꾸로 써요. 무엇을 할 자유 이렇게 규정하면서 경제투쟁을 하게 되고 사실은 국가의 간섭을 부르게 되는 부자유 상태를 만들어내고 폭력적 상황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주장하는 게 뭐 자유의 본질은 서로부터의 자유죠. 누가 날 좀 내버려둬 자존자립하는 존재로서의 자유인데 이 좌익들은 이제 그 자유를 거꾸로 해석하면서 무엇을 할 자유로 규정하면서 경제적 자유에 대한 주장을 하면서 사실은 자유의 본질을 뒤엎어 놓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일종의 어떤 교묘한 어떤 트위스트죠. 예, 트위스트가 되는데. 그 이제 그게 이제 조지 오웰이 얘기한 뉴스피커고 언어를 조작하는 것이고 그 언어의 조작을 통해서 거짓 사고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짓 사고에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 거짓 사고에 많은 사람들이 속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그 설명드린 게 다 그런 건데, 예컨대 우리가 이제 뭐 피카소 그림을 보는데, 피카소 그림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진 않아요. 단 뭐냐면, 피카소 그림이라는 그 자체가 나로 하여금 저건 유명한 그림이니까 이거는 그 안에 뭔가 있어. 그래갖고 보면서 뭐죠? 뭐 고개도 끄덕거려. 결국 남한테 비치는 행동으로서 거짓 사고죠. 그러니까 남에게 비치는 나를 나로서 인식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 자동 인형이 자동 인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조금 연장을 한 말이죠. 좌파나 또는 그 반대로 이거를 왜곡을 했을 때 그거를 또 거기에 자기가 함몰시키면 그게 또 맞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던 정치 기사를 보고 신문 기자의 어떤 개인 사견인데 마치 그걸 보고
그 정치인의 사고를 자기가 제대로 이해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안철수를 위인이라고 네네. 생각하는 애들 있잖아요. 글쎄, 그렇게도, 네, 그렇죠. 갈 수 있죠. 만들어진 신화는. 네, 만들어진 신화. 그러고. 그걸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냥 여기서 우리가 또 좀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자유인데 소극적 자유가 있고 적극적 자유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내게 이제 어떡하지는 이제 이게 소극적 자유죠. 어떤 속박으로부터. 그죠? 그 다음에 자연의 어떤 그런 이제 무서움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소극적 자유인데, 그거는 앞으로 이제 뭔가 좀 적극적 자유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건 역시 이제 여기 큰 대안은 제시가 되지는 않는데 행간에 보면 뭔가 자기 나름대로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제3의 세계하고 좀 대등한 생산적인 관계를 만들어라. 그래갖고 어떤 잡이라든지 그런 것도 나오고 참여란 것도 나오고 사랑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인 자유를 만들어라 하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여기 좀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그 자유주의 하면은 이제 어디서부터 그냥 도망 나오고, 예? 그런 거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할 건가? 적극적인 자유가 그렇죠. 적극적인 자유로 가자. 그런 거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행간을 읽으면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한국 경제상에 비춰볼 때 지금 2012년도에 선거도 있었지만은 복지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복지 얘기. 그것도 사실 똑같은 거예요, 보면요. 자기 스스로 말이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근데 그게 아니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먼저 뭐죠? 자기가 부족한 게 뭔가를 채우려고 노력을 안 하잖아요. 먼저 손을 내민단 말이죠. 그리고 당연히 국가는 그걸 할 것처럼 생각하니까 또 거기에 또 일체가 되고. 아니, 그러니까 네. 거지가 동량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죠. 천국 권력이 되면 안 되는 건데 복지라는 게. 거지가 동량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지위에 있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정말 어떤 동정 공감하고 뭔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느끼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도덕적 의무이기도 하고 모든 도덕심이 있는 인간들은 자기보다 아주 극단적으로 열악한 어떤 사람을 보면 가슴이 깜짝 놀라고 가슴이 뛰고 뭔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마치 그것을 받는 자의 권리처럼 선언하거나 줘야 될 자의 도덕적 의무가 아닌 정치적 의무처럼 선언되기 시작하면 이거 이제 노예의 길로 가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저도 공감하는데, 이게 심퍼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연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으로 좀 돕고 싶은 그런 거, 그건 흘러가는 거죠. 하지만은 반대쪽에서 클레임 한다든지, 청구 권력이라든지, 그건 아니잖아요. 청구권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복지도 우리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배려가 돼, 배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현재 어려우면은, 요거 내 손을 잡고 올라오렴. 그죠? 그거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제 배려가 되고, 사회적인 배려가 되고, 개인적인 배려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 이러니까 너는 이런 의무가 있고, 나 이런 권리가 있어. 이렇게 되다 보면은, 사실은 자기가 시장으로부터의 도피가 되는 거고, 또. 거짓말, 배려라는 말씀, 배려가 되어야 사실은 그게 우리의 도덕심으로부터 그렇죠. 나온 것이죠. 연결되죠. 그렇죠. 도덕적 배려. 시민권으로부터 나오는 청구권이 되면 그건 우리 도덕 문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국가와의 관계가 되거든요. 그렇죠. 국가와의 관계가 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국가가 밥을 먹인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밥 먹이는 자에게 종속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아까 들고 나오셨지만 말하자면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얘기한 노예의 길로 이제 접어드는 겁니다. 근데 자유로부터 도망가서 이제 노예의 길로 접어드는 것인데. 그러니까 시장으로부터 도망가면은 일로 들어오는 거죠. 네, 노예의 길로. 그래서 이제 바로 연결 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복지 좀 얘기를 더 하면은 똑같은 제 의견 일치인데 사실은 이제 도덕적인 어떤 이제 심포시이고 그러면은 이제 배려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제 무슨 자연권이라 무슨 인권 청구 권력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굉장히 문제가 어려워지고 그러고 자기를 스스로 추스르기 전에 뭔가 귀속하잖아요. 마치. 그래서 이제 그 자체도 우리가 이제 복지에 너무 경도되는 거. 그 다음에 국가의 어떤 책임에 대해서도 사실 클레임하고 하는 거. 전부 다 뭐냐면은 이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사실 무관하지 않다. 시장으로 도피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2012년도 우리 이제 그 정치 현실 속에서 보면은 모든 걸 국가가 책임져 줄 것 같이 얘기하고
우리는 또 어떤 그런 것들 보호막에 들어가서 자기가 어떤 그 뭐죠? 불안감을 떨치려고 그러고. 뭐 그런 것들도 인간은 우리가 자기에게 밥을 주는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죠. 국가에 복종하고. 근데 그 복종은 결국은 자기 뭐랄까, 이제 자발성을 갖다 잃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되는 건데, 그 요새 이제 보면 이제 복지가 이제 뭐 어떤 뭐 담론이 되다시피 하는데, 사실 뭐 복지는 가야 될 거예요. 뭐 많이 좌파들이 얘기하듯이 이제 솔직히 이제 우리가 여력이 좀 생기면은 먼저 그쪽으로 신경 써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이게 단 뭐냐면은, 이게 의존하지 않게끔, 미국도 우리가 이제 복지제도를 많이 이제 수술했거든요. 많은 분들은 모르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조금 이제 빗나갈지 모르겠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생활보호대상제를 완벽히 보호를 하잖아요. 예. 그 차이를 다 메꿔주는 거예요. 이만큼 이걸 메꿔주고, 이만큼 메꿔주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메꿔주는 거 없어요. 끝까지. 예? 무한대로.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96년도인가요? 그때 보면은 이제 사회복지 시스템 개혁을 해갖고, 그게 이제 temporary assistance예요. TA. 그다음 뭐죠? NF인가요? temporary assistance to need family. 그래갖고 임시 라이프타임에 5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또 뭐냐면은 이제 EITC라고 그러죠. 우리 말로 하면 이제 근로장려 소득세제 돼갖고 일하는 사람한테 더 인센티브를 주고 말이죠. 예. 그런 식으로 다 바꿔가고 있다고요. 지금 세계가. 근데 우리만 지금 보면은 그걸 몰라요, 지금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사회복지를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기초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은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위험 요소를 우리가 꼭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자, 다시 에리 프롬 얘기를 조금 네. 제가 덧붙이면, 네, 이 네. 에리 프롬은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 초기에 멤버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 프랑크푸르트, 사실 에리 프롬이 쓴 책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책도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절판이 되고, 다행히 이제 후마니타스에서 이제 에리 프롬, Escape from Freedom이라는 책을 이제 다시 냈고, 또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도 이제 꾸준히 나와서 이제 재번역이 되고 번역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좀 이런 얘기도 소개를 드리면, 주로 이제 에리 프롬은 이 나치즘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입니다. 이 Road to Serfdom, 이것도 이제 나치즘 또 영국 사회주의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이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나치즘을 분석한 책으로 전에 제가 한번 아이히만 얘기를 쓴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을 하면서 한나 아렌트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 전체주의 기원 이런 책도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말하자면 전체주의라는 게 어떻게 근대화는 개인의 자유를 무한 확장하자 신에 대한 굴종이나 또는 중세 신분제에 대한 예속이 아니고 자유로운 개인이다고 선언하고 근대가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인간은 오히려 정치라고 하는 전체주의에 귀속이 되고 말았을까 하는 전체주의 기원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나 아렌트는 그 기원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 중에 말하자면 그거는 한나 아렌트는 다소는 좌파적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책을 읽을 때는 우리가 어떤 것을 읽어도 괜찮고요. 또 하나는 에릭 프롬이 쓴 책 중에 파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파괴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아주 사회심리학적 그 명저입니다. 근데 파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인간은 파괴적 본능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이제 네크로피얼, 인간에게 두 가지 하나의 그 에로스가 있는데 하나는 바이오필, 사랑에 대한 생명에 대한 사랑. 두 번째는 네크로필, 네크는 죽음입니다. 그렇죠. 네. 죽음에 대한 사랑. 네. 파괴에 대한 사랑. 이제 이 두 가지 본능이 있는데 나치즘 같은 문명은 이 파괴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데 기반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이 이제 에릭 프롬의 주장입니다. 근데 바이오필이냐 네크로필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네크로필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겁니다. 시간. 글쎄 뭐 좀 사실 성도착이죠, 그렇죠. 원래 예. 시간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예. 시간, 그죠? 실제로 예, 그 독일에서 그 시체가 훼손되는 사건이 계속 생겨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시체 공시소 이런 데서 이제 죽은 여자를 씻겨서 그 위에 이제 올라가서 필사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관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에리 프롬이 이름을 붙인 것이 네크로필리아예요. 말하자면 죽음에 대한 사랑, 이제 이런 것인데, 바로 그 네크로필리아적
네크로필리아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치즘을 분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그런 문명의 성격이 죽음에 대한 어떤 충동 이런 게 있는 잔혹한 지배에 대한 충동, 말하자면 사디스트적인 충동이 있는 거고, 이 사디즘은 근본적으로는 메소히즘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어서 결국에는 남을 죽이려다가 안 되면 자기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히틀러는 전쟁에서 패배하면 자살할 것이다는 예측도 있었는데요. 결국 자살을 했죠. 근데 그 사실 우리 문명의 성격을 이제 규정할 때 그런 전체주의적인 문명이라는 것은 지배에 대한 충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지배에 대한 충동이 있고, 그 귀속에 대한 어떤 충동이 있고, 지배받고자 하는 어떤 대중의 충동이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조동훈 교수님 모습은 그러니까 네, 사실 이제 뭐 좀 내공이 차인데 제가 뭐 좀 전공을 아무래도 이제 철학한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내공차이 아니고 오늘 제가 아주 잘 설명해 주시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야 하여튼 좀 2012년도 우리 한번 이제 좀 이제 봐야 된다는 건데, 여기 또 재밌는 게 말이죠. 이게 그 권위에 대해서 이제 뭐 해석을 좀 잘 했고요. 그리고 그 권위에 굴종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권위에 굴종하는 건데,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요지가 뭐냐면은 가학과 피학이라는 것이 이제 같은 뿌리를 이제 두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는 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공생이라고 해서 하지만 그거는 이제 공생이라기보다 우리가 남이가 하는 자기를 이제 버리고 뭔가 좀 제2, 제3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조직에 속하려고 하는 거죠. 옛날에 어떤 그 원식 공동체에 속했던 어떤 따뜻한 그런 거를 이제 좀 보상받겠다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무슨 뭐 나치 그 당시가 굉장히 어려워서 나치 나타난 건 아니고 평화스러울 때라도 사실은 이와 비슷한 어떤 민주적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뭔가 내생적으로 또는 속성적으로 굴종할 수 있다는 거. 네, 그게 지금 있다는 말이죠. 거죠. 네. 그 정규제 TV 페이스북에 여러분들이 이제 올린 글 중에 하나가 최근에 SBS가 그 제목이 뭐라 그랬죠? SBS가 무슨 시리즈를 한대요. 네. 근데 그 시리즈가 현대 자본주의를 공격하고 원시 공산사회로 가자고 네. 주장하는 그런 시리즈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이제 루소 이후의 그 좌파들의 기본적인 사고도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SBS 같은 방송국의 PD들이 그 뿌리를 아는지 모르는지. SBS가 그걸 할 이유가 뭐가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요즘 제가 SBS 그러니까 방송국은 완전히 좌입니다. 아니, 뭐 그건 알죠.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이게 보자고요. 참 이게 좀 경제로 돌아오자고요. 우리가 그러면은 그 결국 시장에서 아니, 그건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서 말이죠. 우리가 도피해서 어떤 세계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 조직한다면은 누군가 지식의 문제에서 해방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걸 조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각자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각자 뭐 목적을 갖고 행동하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질서가 만들어지더라 하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시장 경제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해. 그거는 시대 정신이고 앞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부정하면 누군가 이걸 갖다 설계해야 되는데 불가능하고, 그럼 또 지금 말한 대로 이 정도도 복지가 여기에 조금 이제 연결해서 자기가 좀 뭐 나도 무슨 뭐 권리겠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완전히 뭐랄까 시장에서 해방돼 가지고 그다음에 뭐예요? 독재 품에 안기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불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진짜 여러 번 얘기하는 게 바로 왜 2012년도냐? 2008년도 연장이거든요. 2008년도를 잘못 해석해 가지고 2008년도 한번 보자고요. 제가 좀 약간 좀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2008년도 시장 실패가 아니에요, 그게. 리만 말이죠. 그렇죠. 시장에서 실패가 목도됐을 뿐이고, 그렇죠. 시장에서 실패가 목도됐을 뿐이지. 그러고 그 기저에는 정책 실패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부의 실패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뭐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평등주의라든지 그 당시에 뭐 그 클린턴 정부 때죠. 보면은 오너십 소사이어티 우리로 치면은 뭐 완전히 뭐 아메리칸 드림이죠. 그러니까 코리안 드림이죠. 내 집 갖기 운동. 그렇죠. 예컨대 보면은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뭐 네팔이라든지 온 사람한테 대한민국 오면은 다 집 가질 수 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보면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죠. 돈을 벌어서 집을 사면 축하받을 일인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정부가 집을 사주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시장에서 이 사람 집을 살까 안 살까를 판단하게 하면 절대 그게 없는데 정부가 나서서 말을 해주고 또 실제 은행을 통해서 해주고. 그렇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살 수 없는 사람이 집단적으로 산 게 그게 큰 문제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정치 실패지 뭡니까? 근데 그걸 전부 다 뭐냐면은 자유주의 실패로 이걸 몰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꼬여서 뭐냐면은 시장으로부터 지금 도피를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도피해서 어디로 가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냐 도대체. 한번 행선지를 말해봐봐라. 국가로 가요. 글쎄 국가로 가면 뭡니까 그게. 국가가 무슨 완벽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일종의 마키즘이나 스탈리니즘으로 같은 가죠. 거죠. 또 여기도 이제 그 본문 보면은요 이래요. 자기를 학대하는 거 학대하는 게 영원한 솔루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착이라는 얘기를 쓰는 거죠. 자기를 학대해서 솔루션 되면 되지만은 이게 솔루션이 안 되잖아요. 잠시 어떤 고통을 고통으로 덮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 행간에 묻어 있는 건데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빈익빈 부익부가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이럴 때일수록 보면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체제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남한테 뭐 미루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개인에서 벗어나서 전체로 가는 거고 전체가 뭡니까? 허구죠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참 이게 그 굉장히 이거는 섬찟한 거죠 보면.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보면 이게 뭔가 뭐 군부가 탈출한 거 아니에요. 뭐 다 빈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프리덤에서 도피할 수는 없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도피한다면 더 큰 자유를 위해서 작은 자유에서 우리가 나와서 더 큰 자유, 그러니까 다 정체성 다 실현하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정체성이 실현된 바탕에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 연결고리를 가져야 된다. 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뭐 뚜렷한 결론은 없는데 거기에 제가 좀 정독을 해보니까 이게 몇 면에 그런 것이 좀 있더라고요 이 안에. 네. 그래서 그렇군요. 2012년도 이 책을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1941년도니까 한 60년, 70년 전에 왔나요 이제? 네. 이 시기에 이제 사실은 여러 명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41년 또 46년, 45년, 네. 소위 뭐 톨킨 같은 사람들이 반지 제왕 이런 거 아주 이제 전체주의 네. 사회를 고발하는 책을 쓰기도 했고, 이 노예의 길도 바로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나치즘이나 스탈리니즘을 공격하고 비판하기 위한 책이고요. 에릭 프롬의 이 책도 마찬가지로 소위 근대화의 실패, 네. 근대화의 어떤 비성적 종착력, 또는 예외적 종착력이라고 보면 이제 한 나렌트가 되는 것인데, 이 에릭 프롬 같은 경우에 그게 인간 본성 속에도 내재하고 있는 어떤 특성일 수 있다고 하는 다소는 우울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릭 프롬으로서는 이제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Art of Loving이다. 사랑의 어떤 진정한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는 것으로서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약간 추상적으로 도마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하이에크가 되는 거죠. 하이에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 노예가 안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 하는 이제 해법을 하나의 자유주의적 기본 컨셉으로 이제 찾고 있는 거고, 에릭 프롬은 어떻게 보면 그 해법 자체는 찾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물론 이제 에릭 프롬이 심리학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약간 아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행간에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하나 대목을 찾았는데, 네. 요건 이제 좀 약간 요약한 거지만은 이제 그대로 이렇게 뭐 한 페이지를 좀 이렇게 좀 줄인 건데, 네. 이거 있어 보면요. 그러니까 복종은 말이죠. 고독과 불안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지금 대개 이제 복종을 통해서 이제 피하려고 그러는데, 고독과 불안 피하는데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죠. 생산적인 방법이 뭐냐? 인간 및 자연과 자발적인 관계를 맺는 거다. 이런 거죠, 보면.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이제 추린 겁니다. 그래서 개성을 없애지 않으면서, 그죠? 개인을 자발적인 세계와, 관계. 예. 개성을 없애지 않으면서 개인을 세계와 이어준다. 이 관계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사랑과 생산자는 일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결론에 어떤 이제 뭐 챕터로 해서 묶인 건 아니고요. 그 사이사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저 책에.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지금 네. 그 대목을 네. 도드라지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에릭 프롬이 기본적으로 시장적 질서에 대한 기본 개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있어요. 자발적인 네, 관계 있어요.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좀 약간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좀 이게 읽으시면 같은 게 많이 반복돼 그래갖고 조금 이제 지루할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잊어먹을 만하면 또 다시 나와서 이거구나 이렇게 이제 강조가 되는데 그렇군요. 나중에 컨클루딩 리막스 우리를 치면 그래갖고 요런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이게 행간에 있거나 아니면 본문 중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안이 없지 보이는 건데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은 그렇습니다. 네. 저도 다시 한번. 네, 어떤 복종은 우리 복종하려고 그러잖아요.
고독과 불안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 게 있잖아요. 생산적인 방법이 뭐냐? 인간 및 자연과 자발적 관계를 맺는 거다. 개성을 없애지 않으면서 개인을 세계와 이어준다. 이 관계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사랑과 일이다, 그죠. 생산적 일이다. 이 생산적 일은 뭐냐면은 이제 소위 시장 경제 네트워크 속에서 남한테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있고 이 사람도 여기서 보면 아까 그런 아트 오브 러빙 같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쨌거나 보면 밝은 메시지를 줍니다. 네, 밝은 메시지. 그러니까 이게 복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뭐 새디즘, 또 마조이즘 그것도 보면 그게 영원한 도피처가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착이다. 도착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라는 거죠. 네. 참 우리는 자유를 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자유를 진정 원하고 있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인간은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본능이 있다고 하는 이 에릭 프롬의 경고는 언제나 우리가 머리맡에 붙여놓고 반성을 하고 내가 혹시 저런 유혹에 지금 거짓된 유혹에 함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반성케 하는 그런 참 명언 중에 명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조동근 교수님 모시고 조동근 교수님 참 저희들에게 늘 인사이트를 주죠. 또 사실 저는 이 조동근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아주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이 수미일관하고 기회주의 뭐 이런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사실은 기회주의자들이 많지만 이 조동훈 교수님은 기회주의하고는 아주 거리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를 포착한 줄 알았는데 기회주의는 안 해요. 기회 포착주의를 합시다. 아니 기회 포착 그건 사실 좋은 거죠. 네. 잔이 잘 네. 어울리는 네. 말씀은 아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조동훈 교수님은 굉장히 부드러운 성품을 가지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또 굉장히 원칙주의자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참 이 조동훈 교수님을 존경합니다. 오늘 모시고 이 에릭 프롬의 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근데 지도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 또 여러분들도 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한 번씩은 꼭 저희들이 이렇게 이 작은 판형이었어요. 근데 이 판형도 아주 국판으로 예쁘게 잘 디자인되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